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월요 경제 핫 이슈 세계화 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짚어볼까요? 네, 자, 이 8월에 교회발 2차 대확산 여파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내수 경기가 아주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바랬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인구의 대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직접적인 충격이 전해지게 되면서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이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들이 예측되고 있고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코로나 사태가 변화시킬 경제 분야의 지도자의 아주 큰 지각 변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말 나비 효과처럼 코로나19가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중국 한 도시에서 발생했던 전염병이요. 몇 개월 뒤에 대다수의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줄지, 심지어 이 요즘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된 세상에서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될지 예측하셨던 분들은 정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게 됐고요. 이 예, 교류가 활발해지게 된 것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직접적인 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 예. 국가 간의 적대시하고 또 교류가 엄격히 제한됐던 또 교통이 편리하지 못했던 과거의 시대였다면 그 피해가 분명히 적었을 텐데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만큼 이번 사건은 전 세계 각 국가들에게 이 지구촌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증명하던 그런 음,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정말 그렇네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 교류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자, 일단 경제라는 큰 물줄기의 이 상류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네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펼쳐질 국가 간의 관계를 예측해보는 것이 가장 큰 상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네. 자,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 교류는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뭐 관광이라든가 여행, 또 교육 이런 관련 서비스 수지가 단기간에 가장 큰 폭락을 보인 하락률을 보인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네. 각 국가들의 항공사는 뭐 굉장히 큰 어려움 겪고 있고요. 이 예.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여객운항보다는 이 무역 상품 화물 운송에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당연히 무역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위기감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거기에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견해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국가 간의 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 현재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위한 희생양으로 중국을 택하게 되면서요. 현재 미국의 위험 상황의 원인을 중국 측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원인 제공자로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 만들기에 이제 착수를 한 상태인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역시 뭐 향후 국가 경제 방향을 수출이나 무역을 통한 활로보다는 지금까지는 달랐던 내수 경제에 집중할 뜻을 밝힘으로써 세계 경제 예. 두 축을 담당하는 국가 갈등, 결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뭐 걱정이네요. 글로벌 왕따 분위기를 중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정말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동안 이 세계적 민폐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꼬리표는 떼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입국 제한을 끝까지 막지 않았던 한국에 대한 고마운 감정이 향후에 이 한중 관계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큰 물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시각을 좀 돌려본다면 이 국가 간 관계 외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 산업 분야의 큰 변화를 야기시키게 됐습니다. 예. 원래 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던 그런 것들이 강제적인 사건과 힘에 의해서 더 빠르게 변화시켜버린 촉매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텐데요. 그래요. 예.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던 개념이 결국은 이 분류되는 4차 산업으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산업군으로 가는 큰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사태가 됐습니다. 네네. 차세대 통신으로 일컬어지는 5G라든가 이 차세대 자동차 산업군과 관련된 주식들이 최근에 아주 큰 폭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런 것만 봐도 이 기대감이 충분히 보인다는 거죠. 자, 뭐 이외에도 뭐 원격 의료 사업이라든가 IT 보안이라든가 또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이 비즈니스가 아주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전통적 제조업이나 또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돼서 극심한 양극화에 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네.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이런 노력들이 4차 산업과 연관이 돼서 이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 외에도 역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동화라든가 인공지능화가 계속되면은 일자리가 분명히 감소를 할 것이죠. 그렇죠. 또한 이 온라인 중심의 사업이 되게 되면 해킹과 같은 IT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겠고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두세 발짝 앞서서 정부가 좀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교육에서부터 소비 생활 패턴까지 정말 많은 것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변화가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날지도 또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바꿔놓은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예. 예를 들어서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이라든가, 최근처럼 태풍이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예. 등교와 또 출근보다는, 지금 이번에 투자한 비대면 교육과 관련된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단순히 한 번에 그치는 그런 이벤트적 사건이 아닐 것이다 보는데요. 네네. 소비 패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예. 최근 쿠팡이라든가 이 마켓컬리 같은 이 모바일 유통 기업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폭증을 했는데요. 예. 자, 이렇게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간다 한들 뭐 그 편리함을 분명히 맛봤기 때문에 네. 쉽게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이 얘기는 결국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또 오프라인에 집중된 기업이나 산업에게는 엄청난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예.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매장 중심의 자영업자들도 정말 큰 고민을 하는 시기가 아니냐 음.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진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의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네. 네, 결국은 저도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현재 상황 어딜 봐도 음. 정말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이렇게 해도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녹는 데는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이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정말 자영업자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요, 이 정부의 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올해 정말 역대급 재난에 부딪힌 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부가세 확실한 감세라든가 운영 자금에 대한 지원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예. 대한민국이 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음. 이런 점들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코로나19 사태가 변화시킨 국가 관계와 산업, 소비 행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화전략연구소 이상석 박사였습니다.